안녕하세요. 차은영입니다. 오늘은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격과 태도들이 있는지, 그 감정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좋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우리 내면에는 다양한 성격과 태도, 성품들이 있는데요. 그것을 총칭해서 파트, 즉 부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우리 안에 있는 파트들에는 긍정적인 파트도 있고요. 다소 부정적인 파트들도 있는데요. 그 중에 나눠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긍정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적극성, 소신, 지혜, 협력, 배려 이런 부분들이 해당할 것 같고요. 또 부정적으로 보는 파트에는 두려움, 패배감, 좌절, 비난, 비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대체적으로 저 사람은 참 의리 있는 사람이야, 혹은 저 사람은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렇다면 의리 있는 사람은 독선적일 때가 없을까요? 혹은 독선적인 사람은 의리 있을 때가 없을까요? 그렇지는 않겠죠. 대부분 그런 특성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내재되어 있기가 쉽습니다. 저는 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.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고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.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게 너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대응하는 거야?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나는 거겠죠.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제 안에는 지혜로움과 같은 긍정적인 파트도 있지만 회피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파트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말입니다.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는요, 한 가지 특성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내 안에는 무수히 많은 파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건데요. 그런데 공존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화가 납니다. 이유가 뭘까?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. 제가 지혜라는 파트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거겠죠.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파트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? 당연히 분명히 한 가지 정도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어떤 파트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그 중에 하나가 즐겨찾기, 즐겨 부르기입니다. 즐겨찾기,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?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. 한 가지는 불러내야 한다는 겁니다. 불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내 안에 있는 파트라고 해도요,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. 자주 불러내는 파트는 달려나오는 속도도 빠르고요, 또 손발이 척척 맞는 숙련도도 가지고 있고요. 하지만 평상시에 불러내지 않는 파트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숙련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즐겨 부른다의 두 번째 의미는 이 각각의 파트가 나는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책임감이 나는 아닙니다. 배려가 나는 아니에요. 그것들은 나라는 속성을 드러내는 한 부분일 뿐인데요. 저는 상당히 배려가 깊은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제 안에는 분명히 이기적인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. 때로는 그 파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그것이 저입니다. 인정하셔야죠. 이런저런 특성들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라는 사람이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제가 화장실에 갔어요. 청소 아주머니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요.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아주머니께 칭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니 어쩌면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할 수가 있어요. 언제 와도 진짜 너무 똑같아서 너무 감사해요. 휴지도 늘 잘 갖춰져 있고요. 성격이 너무 깔끔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.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저는 배려의 파트를 그분께 쓰고 있는 거겠죠. 반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말이 하기 싫고 또 힘든 날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저는 이기적인 파트에 저를 맡깁니다.
온전히 저를 위해 주고 저만을 아껴주는 파트가 있어야 새로운 힘으로 또 내일을 준비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기적인 파트도 내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정합니다. 그런데 만약 제가 배려심 많은 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요. 억지로라도 청소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또 진심이 아닌 이야기를 가식적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배려심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제 마음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또 다음 일을 망치고 맡길지도 모릅니다. 내 안에 여러 가지 파트가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요. 수용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.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 파트들을 불러내는 주인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. 배의 키를 다룰 줄 모르는 선원에게 배의 키를 주면은 배가 어떻게 될까요? 가려는 목표와 멀어지든지 아니면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기적이어도 좋을 때 이기적이면 되는데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라는 녀석에게 배의 키를 맡기게 되면 배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늘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. 지금 누가 배의 키를 맡고 있지?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파트에게 배의 키를 맡겨야 할까? 지금 배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지? 하는 것들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. 물론 실패도 많이 하지만 배가 표류하고 있을 때는 다시 배의 키를 누구에게 줄지 다시 한번 차분히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. 또 하나, 제 안에 많은 파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집착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. 배려가 많은 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기적인 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기적이다라고 지적한다면 저는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캐파가 커지고요. 방어하려 하기보다는 그렇게 지적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어떠한지 헤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 내 안에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 지금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그리고 그 파트들을 훈련이 잘 된 애완견 부리듯 그렇게 마음을 부려보는 건 어떨까요?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의 주인이고 선장이라는 것입니다.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